어제 뭐 보셨어요? 5월 25일 첫 방송을 시작한 KBS 요즘 것들이 수상해가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표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기획 의도, 문구며 로고, 그리고 출연자들까지 굵직굵직한 것들이 다 겹치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6월 9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방송은 봤지만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는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7일에 저희 구독자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프로그램 취지가 MZ세대의 삶을 들여다보는 건데 정작 MZ세대 채널 운영자의 창작물을 아무 소리 없이 갖다 쓴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MZ세대를 지지하겠다고 이해해 보겠다고 만든 프로그램이 정작 오히려 MZ세대 채널을 표절했다? 가져다 썼다? KBS 공영방송이 그것도 시사교양국에서 그럼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메일이 오고 톡이 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재 3화까지 방송된 요즘 것들이 수상해. 남과 다른 나만의 길을 스스로 열어가는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조명해보는 관찰 형식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날 영상의 주인공인 MZ세대 두 사람과 방송인 이경규, 홍진경 씨, 가수 정세훈 씨가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일단 출연자들의 면면으로 봤을 때 KBS가 나름 신경을 썼다는 걸, 힘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지간한 예산으로는 이경규 씨와 홍진경 씨 그 자리에 못 모십니다. 예능국이 아닌 시사교양국 제작이라는데 이경규 씨 한 해 출연료가 1,000만 원은 좋게 될 것이고요. 홍진경 씨가 한 700~800선, 정세훈 씨도 300만 원 이상일 거예요. 일반인 출연자야 뭐 100만 원 안팎 그 정도 드리겠지만 방송사들이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그 한계치가 1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는 솔로 출연자들도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어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PD가 13, 작가가 10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림잡아 회당 제작비가 1억 가까이 들었으리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방송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KBS 시사교양국이 공을 들인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은 이혜민 씨와 정현우 씨 두 사람이 기획, 디자인, 편집을 나눠서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텔레비편과 KBS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양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즘 것들의 사생활 이 채널은 저희보다는 콘텐츠 면에서 좀 더 우수하고 진보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각설하고 양쪽을 비교해 봤더니 표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 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요즘 것들이 수상해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봤더니 오해라며 일축을 했다고 해요. 달랑 6줄짜리 메일로 기획 의도 문구며 로고 출연자 섭외까지 죄다 따라 해놓고는 참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건 뭐 말 같지 않은 변명입니다. 제가 다수의 작가, PD,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조언을 구해봤는데 다들 입을 모아서 베낀 거 맞다고 해요. 남들이 다 기라는데 본인들만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역시 남다른 길이긴 하네요. 들어보니까 KBS 제작진도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남다른 길을 가는 젊은이들을 조명하고자 남다른 길을 가는 또 다른 젊은이들의 창작물을 베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KBS 젊은이들. 답답한 노릇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아쉬워하는 이유는 첫화 김예지 씨 에피소드를 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MZ세대가 살아가는 방식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김예지 씨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운 건 어머니더라고요.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남의 아이템을 가져온 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방송평론을 하면서 나름 규칙을 세워둔 게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이게 40살 아래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지적을 과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무라지 않더라도 40을 넘어서면 이제 불혹이 되고 나면 바른 길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진 역시 MZ세대인 것 같다는 말에 주춤했어요.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그 제작진 위에는 CP가 있고 본부장이 있고 여러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뭘 한 거예요? 몰랐다? 그런 거 확인하고 조율하라고 그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베끼는 게 한때 관행이긴 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앞서서 1번 비디오 여러 편 쌓아놓고 보면서 아이템을 찾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이 SNS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세상인데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얍삽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요즘 것들의 맞춤법이 요즘 띄고 그리고 것들이잖아요. 요즘 것들의 사생활,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맞춤법에 맞게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것들이 수상해. 이 방송에서는 요즘 것들이를 붙여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좀 다르게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목이 같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현행 상표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요. JTBC 바라던 바다가 문화예술단체 제주도 조화의 콘텐츠 바라던 바다를 베꼈다는 지적을 MBC 아무튼 출근이 출판업계의 아무튼 시리즈에서 따온 제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지만 다들 미꾸라지 모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바라던 바다는 심지어 환경보호 콘텐츠까지 유사했음에도 사전에 인지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해요. 배우 김고은 씨가 잠수복 입고 쓰레기 수거하던 장면 기억나시죠? 제주도 조화의 컨텐츠 바라던 바라가 바로 같은 컨텐츠인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죠. 그러나 방송계가 다들 이렇게 하나같이 후안무치한 건 아닙니다. 지난 5월 11일에 종영한 TVN 조립식 가족의 경우 황선우, 김하나 공조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인 조립식 가족을 그대로 제목에 가져다 썼는데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애초 제작진이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었고 조립식 가족이라는 부제만큼 프로그램을 잘 표현할 제목이 없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황선우, 김하나 작가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제목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방송에 잠깐 책이 노출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작가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모니카 립제이 씨 분량에 바로 이 책이 나왔어요. 실제로 립제이 씨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읽었다고 합니다. 역시 지난 5월에 종영한 JTBC 마녀체력 농구부도 이영미 작가의 마녀체력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방송 전에 SNS를 보니까 이영미 작가에게 누군가가 마녀체력이 신규 프로그램 제목에 사용됐던데 알고 있느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글에 이영미 작가님이 제작진이 이미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협의 과정에서 이영미 작가님이 극구 사양을 했음에도 JTBC 마녀체력 농구부 측에서 소정의 비용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로 드리는 거죠. 이렇게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해도 도의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이템을 가져다 쓰게 됐다. 미안하다.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소정의 비용을 드리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제안을 했다가는 상대방이 천정부지 액수로 요구하지 않겠느냐. 그럼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일단 인정을 하면 패가 말리니까 부인부터 하는 것이 맞다. 그래봤자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된다더라. 뭐 별의 별 의견들이 다 나왔겠죠. 요즘 것들이라고 검색만 해도 책도 나오고 채널도 나오는데 계속 몰랐다고 부인만 하면 되나요? 요즘 것들이 사생활 측에서 원한 것은 그냥 인정을 하고 프로그램 안에 표기만 해달라는 거더라고요. 대내외적으로 뭐 사과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조처를 취하는 것이 높은 자리 분들이 할 일입니다. 지금 3화가 지난 이때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 근무 태만이죠. 아니랍니다.
검색을 해보면 그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도의를 아는 제작진 이름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조립식 가족은 이민정 PD님, 권율경 작가님, 또 마녀체력 농구부는 진달래 PD님과 모은서 작가님입니다. 제가 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 3만 명대 구독자를 지닌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히 얕잡아 본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KBS가. 지난 1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SBS 미운 우리 새끼 제작진이 웹툰 작가 겸 유튜버 이말년 씨의 컨텐츠 중 일부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일자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1월 9일 방송에서 김종민 씨와 지상렬 씨가 벌인 동물의 왕은 사자냐 호랑이냐 이 말싸움이 과거 이말년 씨가 자신의 채널에서 동료 작가 주호민 씨와 벌였던 토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SBS는 깔끔히 인정을 한 반면에 KBS는 왜 지금까지 부인을 하죠? 훨씬 더 심한 수준의 차용인데요. 이건 뭐 인지도가 낮다고 만만하게 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8일이죠. 코미디언이자 진행자이신 송혜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무대에 서셨고 여러모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시기에 더 아쉬움이 큽니다. 허참 씨도 올 2월에 타계하셨으니까 현역으로는 이경규 씨가 지금 가장 어른 역할을 해야 할 위치라고 보는데요. 이경규 씨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진경 씨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죠. 유튜브 채널의 아이템을 허락 없이 그냥 갖다 쓴 공영방송 KBS. 홍진경 씨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방송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과 안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저촉을 받지는 않으니까 버틸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러나 남들은 잊는다고 해도 본인들은 알 거잖아요. 아시죠?